자, 이번에 5월 8일, 5월 9일날 시험 보는 걸 마지막으로 분반. 자, 우리 파동에 대해서 하고 있어서요. 그 파동 파트에서 이제 파동의 마지막 파동에 간섭할 건데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기억해내. 자, 파동이 뭐야? 파동.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주변의 매질로 이동해나가는. 자, 여기서요. 매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전자기파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퍼져 나가는 현상.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파원에서 발생한 진동이 옆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파동이라고 할 거야. 근데 이러한 파동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분류할 수 있지. 파동을 분류하는 기준 두 가지 알려줬어. 얘기해. 첫 번째. 매질에. 그렇죠. 유무에 따라서 매질이 반드시 필요한 아이들을 뭐라 그런다? 탄성파라고 하고요. 매질이 없어도 되는 애들을 비탄성파라고 한다. 또 나누는 두 번째 기준. 그걸 뭘 기준으로 나누냐고요? 이거 출석 면접에서 엄청 많이 나오는 거. 파동의 무슨 방향?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됐어? 자, 그래서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 이런 거 자꾸 얘기해보고 써봐야 내 거 된다. 자, 이거 사이의 관계가 꼬맹아 나란하다면 무슨 파라고 할 거야? 네, 나란하면 종파라고 할 거고요. 이게 수직하다면 뭐라고 할 거야? 팽파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분류할 건데요. 빛과 소리와 P파와 S파. 맞아? 중학교 교과서에 얘네들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요. 탄성파에 속하는 거. 탄성파에 속하는 거. 소리, 음파. 그리고 P파, S파. 맞아? 그 다음에 비탄성파에 속하는 거. 빛, 전자기파. 자, 종파에 속하는 거. 네, 소리, 음파. 그리고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소리. 초음파. 그 다음에 무슨 파? 네, 지진파 중에서 뭐? 피파. 요거 세 개만 기억하라고 그랬지. 그걸 뺀 나머지가 회파야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어. 알겠냐? 네. 요번에 시험은 주로 파동 파트 4개죠? 머릿속에 제대로 넣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파동이 가지고 있는 파동의 구조요. 우리가 회파를 통해서 파동의 구조를 5가지로 설명했다. 기억해야죠. 파동의 구조 5가지 불러. 첫 번째. 마루와 볼 이런 것들은 이제 위성 문거고요. 파동의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5가지 뭐 있었어? 뭐 있었어요? 진폭 있었죠. 또? 네, 진동수 있었죠. 그렇지, 주기 있었고 파장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있었니? 속력 있었죠. 이게 이제 막 습관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진폭이 뭐였어? 중심으로부터 마루. 그게 뭔데? 진폭이 뭔데? 매질의 최대 변이 정신 차려. 되겠어? 매질이 움직인 최대 폭. 알겠니? 이거 얘기한 거야. 진동수요. 진동수를 표현할 때 F로 표현하고 단위는 헤르츠야. 그치? 진동수의 뜻. 1초 동안. 그렇죠. 1초 동안. 뭐야? 진동한 횟수. 요거요. 1초 동안 몇 번 진동했어? 이 얘기죠. 자, 그 다음 주기요. 네, 한 번 진동시 걸림 시간인데요. 이거 원래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주기는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인 거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시간. 그래서 면접 보러 갔을 때 주기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돼. 이건 주기의 정의가 아니야. 주기의 정의는 이거야. 알겠어? 요걸로 얘기하는 게 맞아. 자, 그 다음에 파장은 뭐야? 자, 무슨 거리? 맞아.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뭐요? 거리요. 알겠냐? 이렇게 얘기해야 돼. 그 다음에 속력은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 동안에 파동의 에너지가 이동한 거리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속력은 T분의 람다야 또는 F 람다야 이 얘기죠. 그래서 근데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뭐야? 속력을 결정하는 게 뭐니? 파동의 속력이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잖아.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건 매질의 종류야. 그럼 매질의 종류가 같다면 파동의 속력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알겠어? 네. 그러니 내가 기타줄을 튕길 건데요. 기타줄이 길던 내가 코드를 잡아서 기타줄을 짧게 하든 상관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니? 기타줄이 길어도 짧아도 여기서 전달되는 파동의 속력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근데 내가 기타줄의 코드를 잡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파장의 길이를 짧게 한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내 코드를 안 잡으면 파장의 길이를 길게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속력은 F 남다인데요. 내가 코드를 안 잡았을 때 파장의 길이가 1이야. 그랬을 때 진동수가 10이야. 그래서 속력이 10이야. 근데 같은 줄을 진동시키면 속력은 영원히 10이어야죠. 근데 내가 코드를 잡아서 파장의 길이를 0.1로 만들었어. 그럼 진동수는 어떻게 돼? 얼마 돼? 100대. 맞아? 자, 그러면 코드를 잡아서 파장의 길이를 줄이면 진동수는 뭐하나? 커진다. 진동수가 커지면 소리는 고음이야 저음이야? 고음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우리가 악기를 다루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되겠지? 자, 그 중에서요. 우리가 배웠던 파동이죠. 파동 중에서 여러분들이 교과서에 배운 건 소리하고 뭐가 있냐면 빛이 있거든요. 소리하고 빛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소리의 요소는 뭘까? 진폭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소리의 요소 중에 뭘까? 빛은 뭘까? 이렇게 생각해야죠. 그쵸? 자, 그러면 진동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건 소리의 높낮이죠. 빛은? 색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면요 소리의 높이가 높아지는 거고요. 색깔은? 네, 빨간색이 초록색 되는 거고 초록색이 무슨 색 되는 거니? 파란색. 알겠어? 그래서 진동수가 커지는 변화를 가져요. 이걸 청색 편이. 맞아? 진동수가 작아지는 변화를 가져요. 적색 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니? 자, 진폭의 변화. 소리에서 진폭의 결정되는 게 소리의 세기라고 하는 소리의 크기죠. 그래서 빛은 세기요. 그게 빛의 밝기. 둘 다 세기를 결정해. 알겠냐?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지금 진폭이 2m인데 이걸 3m, 4m 더 크게 할 수 있어? 아니면 진폭을 2m짜리 파동이 오는데 그거를 진폭을 1m 또는 0 진폭을 줄일 수 있어? 그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게 바로 간섭이라는 효과를 통해서 진폭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걸 하겠다는 거야 오늘. 되겠어? 이 간섭 효과를 통해서요 빛의 밝기, 소리의 크기를 변화시킬 수 있어. 됐냐? 요거 할 수 있고요. 진동수도 변할 수 있어? 진동수는 원래 공유한 통제니까 변하지 않아. 근데 변하는 것처럼 느껴져. 그걸 설명한 게 도플러 효과야. 이렇게 돼. 그래서 진동수가 더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느끼게 할 수도 있단 말이야. 됐니?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하자. 이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동의 요소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빛과 소리 중에 얘네들에 의해 결정되는 건 뭘까? 머릿속에 집어넣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파동의 구조는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파동이 가지고 있는 성질도 있었어. 파동의 성질 5가지. 와, 씨! 파동의 성질 중에서 첫 번째는 뭐가 있냐? 직진성.
뭐가 생겨요? 그림자지는 현상이 생겨요. 꼬맹아, 자 파동의 직진성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데요. 이게 천체에서 그림자지면 그걸 뭐라고 한다? 천체에서 그림자지면 그것 때문에 식현상이 생긴다. 이씨. 그 식현상 중에 뭐가 있다? 일식과 월식이 있죠. 그래서 일식은 달의 그림자 속에 태양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림자 속에 들어가. 그 그림자지게 하는 게 직진 때문이야. 알겠어? 월식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들어가는 거야. 맞지? 자, 일식 천체의 순서. 태양, 달, 지구. 알겠어? 이때 달의 위상. 지구에서 봤을 때 달의 위상이 사기래. 그럼 거꾸로 해봐. 나 달에 갔어. 저때 달에 가면 지구의 위상이 뭘까? 망이죠. 그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과거 입시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구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달의 입장에서 가면 거꾸로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사기고요. 사는 음력 며칠? 음력 1일. 됐어. 자, 월식일 때 천체 순서. 해, 지, 달. 이때 달의 위상. 망. 그럼 달에서 보면 지구의 위상은? 사기야. 정반대야. 알겠어? 네, 망이고요. 음력 며칠? 15일. 되겠어? 그러면 매달 음력 1일마다 일식 보여? 안 보여? 매달 음력 15일마다 월식 보여? 안 보여? 이유가 뭐야? 네, 황소와 백도가 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야 라는 얘기도 했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생, 반사. 반사를 말해봐. 반사가 뭐야? 빛이 가다가 반사의 정의. 빛이 가다가 교과서에 있는 단어 써야 돼.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라고 써 있어. 됐어?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 반사예요. 이러한 반사가 일어날 때 반사 법칙 성립해요. 기억나냐? 반사 법칙이 뭐야? 아! 반사 법칙이 뭐야? 그렇지. 입사각과 반사각의 크기는 뭐하다? 같다. 이거 무슨 반사에만 성립해? 정반사에만 성립하지? 둘 다 성립하지. 개놈의 새끼들아. 자, 그 중에서 반사는요, 정반사와 남반사가 있는데, 정반사는 표면이 뭐 할 때? 매끄러울 때 빛이 어느 방향으로 반사돼?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알겠습니까?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되는 걸 우리가 정반사라고 해. 그러면 이렇게 모든 빛이 한 방향으로 반사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공부 열나 안 하고 있지. 주변 경치가 비친다. 주변 경치가 비친다. 알겠냐? 남반사는요, 빛이 비교해서 얘기하셔야 돼요. 한 방향이 아니고 모든 방향이라고 얘기하라고 했어요. 빛이 모든 방향으로 나가는 반사를 우리가 남반사라고 하고요. 이러한 남반사는 표면이 거칠 때 주로 일어나고요. 됐죠? 남반사가 일어날 때 특징은 주변의 경치는 비치지 않고요. 단지 그 물체만 뭐 할 수 있다? 볼 수 있다. 알겠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칠판을 볼 수만 있지 칠판의 경치가 비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칠판은 무슨 반사 하고 있어요? 남반사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이게 남반사의 근거야. 알겠니? 얘는 무슨 반사하니? 저는 정반사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니? 라고 하면 빛이 한 방향 나가니까 이게 그거야? 빛이 나가는 거 보여? 아니죠. 주변 경치가 비치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알겠어? 반사에 또 있죠.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 마루로 부딪혔을 때 마루로 반사돼서 나가요. 아하씨. 너네 학부모 상담 주간인 거 알지? 반사됐을 때 위상이 변해요? 안 변해요? 위상 변화 없어요. 무슨 반사? 이거 안돼 지랄들을 언니야,
언니야! 어. 이거 무슨 반사? 자유단 반사. 아. 아. 이거는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야,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갈 때야. 자유단 반사는 자유로워질 때 일어나는 반사라고 써있지 않니? 그럼 무슨 매질에서 무슨 매질?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갈 때. 너네가 스스로 머릿속에 안 넣으면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자, 위상이 180도 바뀌는 반사. 고정. 이걸 고정단 반사. 고정단 반사는요, 진동하다가 진동이 고정될 때. 다시 말해서 무슨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갈 때?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에 부딪힐 때 일어나는 반사. 알겠어? 예를 들어서요. 공기 중에서 빛이 가다가 물을 만나서 일부가 반사되잖아요? 이때 반사될 때 이 빛은 위상이 바뀔까 안 바뀔까? 이거 고정단 반사일까? 자유단 반사일까? 바뀌자. 이거 무슨 매질? 빠른. 빠른 매질. 물. 느린 매질. 진동하기 쉬워져 어려워져? 어려워지니까 무슨 반사? 고정단 반사. 그래서 위상이 어떻게 돼야 돼? 정반대로 바뀌면서 반사돼야 돼. 알겠니? 이런 것들이잖아. 이런 것들이잖아.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사해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 반사돼서 빛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중요하지만 위상이 바뀌어 안 바뀌어도 고려할 사항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굴절. 자, 반사는 빛이 가다가 되돌아 나오는 현상이라면 굴절은 꺾여 들어가는 현상이야. 꺾여 들어가는 현상. 네. 알겠어? 그래서 굴절이라는 건 빛이 가다가 꺾여 들어가는 현상을 우리는 굴절이라고 해.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어. 왜 굴절해? 네. 실제로 파동은 속도라고 하는 거 속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매질 가다에 속력이 뭐에서 달라서 그래서 꺾여요. 이런 얘기죠. 됐어? 매질마다 파동이 전달되는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직진할 수 없어. 꺾여. 그럼 내가 꺾이는데 어느 쪽 방향으로 꺾여? 느린 매질 쪽 아니면 빠른 매질 쪽?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 그래서 여기가 공기고요. 여기가 물이면 실제로 빛은 반사도 하지만 굴절도 하죠. 네. 자, 그랬을 때 직진했던 것보다 느린 매질 쪽으로 꺾여야 되니까 어느 쪽? 물이 있는 아래쪽으로 이렇게 꺾여 들어가죠. 네. 그랬을 때 요게 입사각, 요게 반사각, 요게 굴절각. 모든 각도는 법선을 기준으로 재니까. 네. 맞아. 이렇게 되면 느린 매질 쪽에 생기는 각도가 크다 작다. 느린 매질 쪽에 생기는 각도가요. 빠른 매질 쪽에 생긴 각도보다 무조건 크다 작다. 작다. 느린 매질 쪽으로 꺾이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공기 중에서 물로 가요. 그럼 거꾸로는 물에서 공기로 갈 수도 있죠. 맞아? 근데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공기 중에서 무슨 각이 생기냐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생기는데 반사 법칙 때문에 얘네들은 같아야 되고 물 쪽에서 생긴 굴절각은 입사각보다 뭐 해야 되고 작아야 되고 맞아? 네. 그랬을 때 여기가 60도면 얘도 60도고 얘는 20도라고 치자. 네. 맞아. 그랬을 때 내가 60도보다 입사각을 크게 할 거야. 70도로. 그럼 당연히 얘는 70도가 되겠지. 얘는 20도보다 뭐 한다? 커진다. 입사각을 크게 하면 무조건 굴절은 따라 커진다. 알겠습니까? 그게 몇 도만큼 커지는지는 상관없이 그냥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22도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습니까? 이런 느낌이야. 자, 그럼 물에서 공기로 가요. 그럼 물에서 쌌기 때문에 물에서 생긴 각도가 입사각, 반사각, 그리고 굴절각. 이때 누가 커요? 무슨 각? 굴절각. 왜? 빠른 매질 속에서 생긴 각도가 무조건 커야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정신 안 차리냐? 어?
자, 그랬을 때 입사각이요. 여기가 30도, 30도, 얘가 70도 이렇게 됐다고 치자. 입사각을 요번에 크게 했어. 굴절각 요번에 뭐 해줘? 커지잖아. 무조건 커져. 그래서 무슨 매질에서 무슨 매질로 가도 상관없이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 무조건 커집니다. 예외라는 건 없어요. 물리는. 그쵸? 자, 그래서 이걸 크게 해서 40도, 40도 했더니 얘가 90도 됐다고 치자. 기억나냐? 굴절각을 90도로 만드는 순간에 입사각은 뭐라 그런다? 임계각. 자, 그럼 40도보다 1도라도 더 크게 해. 그럼 뭐가 일어나니? 뭐가 일어나니? 그걸 뭐라 그러니? 전부 다 반사래요. 전반사. 이걸 이용한 게 뭐라고? 광섬유. 그러니까 광섬유는 무조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쏴줘야 된다고. 네. 그러면 느린 매질이 속률이야, 권율이야? 광섬유 이렇게 생긴 거 알죠? 정말 공부 더럽게 안 하는 거죠. 속률이 코어, 권율이 클레딘 이런 거 불러요. 자, 어디서 쏴요? 속률이에서 이렇게 쏘죠. 쏠 때 조건이요. 입사각이 뭐보다 커야 돼요? 임계각보다 커요. 그럼 무슨 반사 일어나요? 전반사 일어나요. 이렇게 가는 거죠. 알겠어? 그래서 전반사 일어나게 무조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을 향해서 쏜다. 그래서 정반사 일어나게 한다. 그럼 밖으로 파동이 나가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에너지 손실 없이 전달할 수 있다. 그리고 광섬유니까 빛의 속도로 쐈기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도 빠르다. 알겠냐? 이게 특징이었어. 이렇게 갔어요. 자, 그 다음 지금 너네가 듣고 있는요 직진 반사 굴절은 중학교 때 했거든요. 됐죠?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빛의 성질 중에 있고 세 가지 성질은요 사실은 파동도 가질 수 있고 입자도 가질 수 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이 성질이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를 본다고 해서 파동인지 입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성질, 파동만이 가질 수 있는 성질 두 가지, 회절과 간섭. 됐죠? 그래서 네 번째, 회절과 간섭이 파동만이 가질 수 있는 현상이야 라고 얘기했어. 됐죠? 회절이 뭐야? 자, 얘는요 공기 중에서 물로 갈 때 매질의 속력이 다르기 때문에 꺾여 들어가는 거죠. 됐죠? 자, 회절은요 공기에서 공기 중으로 매질이 안 달라져도 꺾여요. 왜? 방해물을 만나서 피해가려는 성질이기 때문이야. 됐어? 네. 그래서 회절은 방해물을 피해 가려는 뭘 얘기한다? 성질을 얘기해. 그래서 방해물을 만났을 때 그걸 피해가려는 성질을 회절, 그걸 파동이 해요. 됐어? 그래서 이렇게 회절과 간섭이라고 하는 건 파동이어야만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자, 선생님이 어디까지 설명했어? 회절하고 간섭을 설명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했어요. 자, 회절하고 간섭이 있는데 파동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 회절과 간섭인데 됐어? 자, 내가 이렇게 가다가 민준이 만나면 내가 피할까 뚫고 갈까? 내가 민준이를 왜 피해야 돼? 어? 내가 민준이 만나면 뚫고 가죠. 됐어? 근데 선생님이 유딩 애들 10명 만나면 안 돼요. 피해가야 돼. 요즘에 유딩 애들 얼마나 무서운데 피해가야죠. 됐어? 자, 똑같은 파동이라도 어떤 애를 만날 때는 피해가려고 그래요. 어떤 애를 만나면 뚫고 가버리거든요. 뭔 차일까? 에너지 차이예요. 내가 쟤를 이길 수 있으면 뚫고 가죠. 내가 쟤를 이길 자신이 없으면 뭐합니까? 피해가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작은 파동일수록 뭘 잘한다? 네, 회전을 잘해요. 에너지가 큰 애들은 뭘 잘한다? 투과를 잘한다. 그럼 꼬맹아, 감마선은 투과할까 회전할까?
네 몸을 투과해버려. 그래서 네 몸에 있는 모든 세포를 죽여. 그래서 우리가 죽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AM 라디오와 FM 라디오 중에 우리가 전자기파 배웠잖아? FM과 AM 중에서 누가 더 에너지가 작아? 누가 더 작아? AM이 제일 작아. 그럼 누가 더 잘 피해? AM이 잘 회전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악지대 같은데 막 나무도 있고 막 이런 데는 FM 송신해야 돼? AM 송신해야 돼? AM이 라디오 작아. 됐어? 회전율이 좋아서 그래. 되겠죠? 그래서 회전이라는 건 에너지가 작은 물질일수록 잘 피해가거든요. 라고 느낌을 잡으시면 돼요. 실제로요. 여기서 가시광선이라는 빛이 와요. 빛이 어떤 물질에서 반사돼서 와서 내 눈에 들어와야 나는 여기 있는 가라는 물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가시광선이 이렇게 가다가 얘를 이렇게 피해서 다른 물질이랑 부딪혀서 내 눈에 온다면 나는 여기 있는 가라는 물체를 볼 수 있니 없니? 이걸 없어요. 맞아요? 이게 공기 중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공기 중에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아주 작은 애들을 그래서 가시광선은 뭐한다? 피해가려고 한다. 실제로 자기의 파장보다 짧은 애가 있으면 피해가요. 그러니까 정말 작은 애들은 빛이 걔를 피해서 넘어가기 때문에 그걸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미세한 먼지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도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파동이 걔를 피해가 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걸 회절이라고 해요. 이러한 회절이라고 하는 건 에너지가 클수록 투과성이 좋고요. 에너지가 작을수록 회절하려는 능력이 강하다. 왜? 에너지가 작으면 파장이 뭐해지니? 길어져. 그러면 자기보다 크기가 작은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잘 피해가는 거잖아요. 됐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이야. 그 회절이라는 걸 우리가 설명할 때 보편적으로 뭘로 설명하냐면 해안가 근처에 가면 이렇게 배들이 쉬었다 가게끔 선착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선착장에 배들이 쭉 줄지어 서 있는데 파도가 너무 세면 어떻게 되니? 얘네들이 출렁이면서 지네들끼리 배가 부딪혀서 깨지잖아. 그러니까 선착장 쪽에는 파도가 약하게 와야 되겠지. 그래서 그 앞에 뭘 설치하니? 방파제라고 하는 파도를 약하게 하는 물체들을 우리가 만들어놔. 시멘트 덩어리를 던져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방파제를 설치를 한다고요, 인간들이. 그러면 여기서 파도의 에너지가 와요. 파도도 에너지잖아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타력 발전도 하잖아요. 됐어. 자, 이렇게 파도 에너지가 이렇게 오는데 이 에너지가 100이라고 치자. 그러면 여기에서 방파제에 부딪힌 이 부분의 에너지가 40이야. 얘가 이 방파제를 건너갈 수 있니 없니? 없어요. 그냥 갔다가 돌아와요. 됐어? 여기도 40이에요. 갔다가 돌아와요. 근데 여기는 어떻게 되니? 그냥 뚫고 가죠. 됐죠? 그래서 파도 에너지 100 중에서 여기를 뚫은 20%면 이거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파도가 되게 뭐해지겠니? 순해지겠지. 그러니까 배가 출렁이지 않아. 알겠어? 이렇게 만들려고 한 게 방파제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방파제를 뚫고 가는 여기에 파도가 이런 모습으로 갔어. 그러면 이걸 뚫고 가는 이 파도는 어떻게 전달돼? 얘가 이렇게 갈까? 이렇게 안 가. 어떻게 가는 줄 알아? 얘가 이렇게 가. 이렇게 가. 그러면 사람이 보기에 이 방파제를 파도가 뭐한 것 같아? 피해서 건너간 것처럼 보여. 여기도 파도가 치니까. 알겠어? 이걸 회전이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이걸 회전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 얘가 얼마나 잘 돼서 피해서 잘 전달돼? 라고 하는 걸 회전율이라고 하는데 회전율은요. 실제로 봐. 이렇게 방파제가 있다고 쳐. 방파제 사이의 간격이 넓을 수도 있고요. 방파제 사이의 간격이 좁을 수도 있는데 이걸 설명한 이제 과학자 이름이 하이원스라서 하이원스의 원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파도가 이렇게 넘실넘실 이렇게 온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요. 사실은 우리가 파도라고 하는 파동을 그리면요. 파동이 마루골 이렇게 전달될 때 마루들을 연결하는 게 파도의 얼굴 파면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파도를 그릴 때 이렇게 그리는 건 마루들끼리 연결하는 선이야. 파면. 알겠어?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가 파면이었다고 치자. 그랬을 때요. 얘네들은 이 파면에 있는 모든 매직이 또 하나의 각각의 파원이 돼. 파원이 돼.
됐어? 그리고 여기에 있는 또 다른 매질들이 또 각각의 파원이 돼서 파동을 일으키는 거고 그걸 연결한 게 또 하나의 파면. 이런 식으로 전달되는 거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파동이 이렇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인다고. 자, 근데 이렇게 틈이 좁으면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각각을 우리가 파원이라고 하면 여기서 파동 일으키면 이렇게 돼요. 맞아. 여기에 있는 얘네들도 각각의 파면이니까 파원이니까 파동 일으킨단 말이야. 그걸 연결한 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랬을 때요. 자, 봐. 휜 정도. 어느 쪽이 더 많이 휘어요? 가하고 나하고 중에서? 나 쪽이 훨씬 더 많이 휘어요. 됐어? 틈이 좁을수록요. 됐어? 파동이 옆으로 전달될 때 더 많이 휜다고요. 이 휘는 정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회절률이라고 해. 더 많이 꺾이는 거. 그래서 어떤 파동은 방해물을 통과했을 때 파동이 이렇게 전달될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이렇게 전달돼요. 더 많이 확히는 걸 회절이 좋다. 회절률이 크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회절률을 결정하는 게 바로 통과하는 틈의 간격이야. 간격이 뭐할수록? 좁을수록 잘 휘어요. 됐어? 그래서 회절률은 간격은 좁을수록 잘 휜대요. 그리고 똑같은 간격을 지나더라도 파장의 길이가 2m인 애가 있고 파장의 길이가 1m인 애가 있다고 치자. 누가 더 잘 휘냐? 네, 파장이 길수록. 그래서 잘 피해간다 그랬죠.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잘 휘어요. 이런 뜻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회전율을 결정하는 건 이런 것들이야. 틈의 간격, 그 다음 파장의 길이. 파장의 길이는 길수록 잘 휜다. 틈의 간격은 좁을수록 잘 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걸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다? 어떻게 느끼는 거냐면 이렇게 벽을 사이에 두고요. 여기에서요. 민준이가 선생님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듣고 보는 거죠. 중요한 건 다 그렸어. 보고 들어. 알겠어? 자, 민준이가 선생님한테 좋아요 라고 얘기했다. 저 새끼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 네? 그러면 이러한 방해물을 만나면 여기서부터 이제 소리가 휘는 거거든요. 이걸 좀 지나갈 때. 그래서 소리가 휘어서요. 좋아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 귀에 들려. 들리는 거야. 회전해서. 만약에 회전하지 않고 직진하면 여기에 파동이 안 와.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오는 걸 통해서 소리가 회전해서 여기까지 왔네 이거거든. 근데 똑같죠. 저기 햇빛에서 오는 빛이 민준이 얼굴에서 반사돼서 여기를 지나가요. 그럼 빛도 회전하겠죠. 근데 빛은 회전을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회전해요. 소리보다 회전을 잘한다 못한다? 못해요. 왜? 파장이 짧아요. 에너지가 크니까 회전 잘 안 해요. 알겠어? 그러니까 이 빛이 내 눈으로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그래서 벽 뒤에 있는 사람을 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을 수는 있죠. 빛과 소리의 회전율이 달라서 그래요. 이해돼? 이해돼? 이런 것들이거든요. 또 있어요. 이렇게 너네가 동굴에 갇혔다고 치자. 동굴에 갇혀가지고요. 여기에서 동굴에 갇혀가지고 무서워서 막 울고 있는 거죠. 울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이제 구멍이 뚫려요. 됐어. 그러면 민준이 어머니가 이 개새끼 어딨어? 막 이렇게 하는 거죠. 됐어. 그러면 개새끼 메아리 지는 거야. 회전을 잘해서. 됐어. 그래서 엄마다 듣는 거죠. 근데 빛이 오면요. 빛은 이 틈에서 회전을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빛은요 퍼지는 게 아니고 여기만 이렇게 비쳐요. 알겠어? 이거야 이거. 이게 회전이야. 알겠어? 그래서 똑같은 파동이라도요. 같은 파동, 뭐 빛도 있을 수도 있고 소리도 있고 그래서 AM도 있고 FM도 있는데 꺾이는 정도, 방해물을 피해가려는 성질 이런 것들이 파장의 길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타난다. 되겠습니까? 파장이 길수록 회전 잘합니다. 알겠냐? 네! 라고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회전이라고 한다. 그래서 회전은 매질의 종류가 달라서 꺾이는 게 아니다. 방해물을 만났을 때 피해가려는 성질이다. 그래서 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가면서 이제 드디어 이거 하죠. 우리가
됐어. 파동의 고유한 성질 중에 간섭 이거 하자고요. 자, 그럼 이제 나 물어볼게요. 빛은 파동이니 입자니? 빛은 파동이죠. 근데 맨 처음에 뉴턴이라는 그 아저씨가 연락이 똑같이 하죠. 뭐라 그럴게? 빛은 입자야. 빛이 입자라고 시작했어요. 왜요? 내 느낌이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뉴턴이 느낀 거는 법이거든요. 오랫동안 과학자들이 빛은 입자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랬다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얘기한 입자가 아니고 빛은 파동이야 라고 하는 거를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뉴턴의 말을 뒤집으려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증명해야 됩니다. 그 증명하는 실험을 한 사람이 바로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야. 토마스 영이라는 과학자가요, 빛이 간섭하니 안 하니 이걸 하겠다는 거야. 간섭 현상이 일어나니라 이거를 증명했더니 빛은 간섭 현상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빛은 입자일까 아닐까? 아니라는 거죠. 파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간섭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통해서 빛이 파동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그 실험의 이름이 바로 이중 슬릿 실험이야. 그래서 오늘 요거 하려고 해요. 빛의 이중 슬릿 실험. 그래서 이게 빛의 간섭 효과야. 그걸 통해서 빛이 파동이야 라고 하는 걸 증명하게 되고요. 이걸 가지고 선배들이 대단히 많이 자소서를 썼습니다. 되겠어? 자, 그랬다가요, 빛은 파동이 아니고 입자야 라고 하는 얘기를 또 한 사람 있죠. 누구? 아인슈타인입니다. 자, 빛이요, 파동이면 나타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파동이면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성질이 나타나. 질량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파동이면 있을 수 없는 일이 빛한테서 나타납니다. 그걸 설명한 게 바로 광전입니다. 이걸 통해서요, 시대에 따라 빛이 입자였다가 파동이었다가 입자였다가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빛은 파동성과 입자성을 동시에 가진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빛의 뭐라고 하겠다? 이중성이다라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이 빛의 이중성을 오늘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빛이 이중성을 띈다는 얘기는 빛은 입자이면서 파동이라는 거야? 빛은 남자이면서 여자라는 거야? 아니죠. 빛은 파동이에요. 선생님은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선생님은 보편적으로 뭐가 나타나? 여성성이 나타나. 그러니까 치마도 입고 다니지 바보야. 그래서 여성성을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어. 근데 특이한 상황에서만 가끔 남성성이 드러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남자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난 여자인데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어. 이런 얘기야. 빛은 파동인데 그래서 보편적으로는 파동성인데 가끔 입자성이 드러나.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떨 때 입자성이 나타나? 갑자기 누군가와 부딪힐 때 그때만 입자성이 나타나. 그래서 다른 물질과 충돌하는 순간에만 입자성이 나타나죠. 보편적으로 쭉 뻗어나가는 그 순간에는 늘 파동성만 나타나요. 그래서 입자성과 파동성은 동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떨 때는 파동성, 어떨 때는 입자성. 알겠어? 그 중에서 입자성이 드러날 땐 부딪히는 순간이다. 그 부딪히는 순간에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한 게 광전 효과야. 알겠어? 이렇게 해서 오늘 요거 두 개를 하나하나 해보자. 그러면 그 중에서 간섭 실험이라는 걸 먼저 해보자. 빛이 파동이라고 하는 빛의 원래 본연의 성질이요. 윤호, 너도 여기 안 닿지? 뭐가요? 저 끝까지 안 닿잖아. 그 주황색 진료가 있는데.
넌 다냐? 우리 주한이 키 얼마인데? 146이요. 지랄하지 마. 158? 네. 꽤 크네. 그 정도면 꽤 크지. 네. 자, 그래서 볼게요. 이제 하셔야 되는 거 미세 파동성.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간섭 효과를 알아야 된다. 요 얘기. 간섭 효과. 되겠냐? 간섭이 뭔지 보여줄게요. 자, 간섭하려면 너네들을 간섭하는 최고의 사람은 누구니? 쳐다보지 말고 말해. 재룡쌤. 맞아? 네.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 불러오는데? 아니요. 불러오는 건 안 돼? 자, 여러분들을 보편적으로 간섭하시는 분은 어머님이시죠? 네. 근데 자, 간섭은 혼자서는 못해요. 적어도 2개 이상이 있어야 간섭하죠. 네. 됐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이제 파동의 간섭이라고 하면 적어도 한 지점에 파동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간섭한다는 겁니다. 네. 간섭이라는 건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파동이 2개 이상 만나야 일어날 수 있는 게 간섭이라는 건데 이 강의실 안에 파동이 몇 개 있을까? 셀 수 없이. 자, 무슨 파동이 있어요 여기? 빛 있고요. 소리 있고요. 그리고 너네 몸에서 나오는 열. 적외선이라는 게 있죠. 그 열이 적외선이잖아요. 됐어?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핸드폰에서 나가는 뭐 있어요? 전파도 있죠. 됐어? 그리고 이거 형광등일 거예요. LED 안 써요 우리 학원에서는. 됐어? 형광등에서 뭐 나갑니까? 자외선 나가요. 그래서 집에서도 선크림 발라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형광등에서 자외선 나갑니다. 됐죠? 이렇게 대단히 LED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무슨 하이스트에서 LED 같은 소리 하고 앉아야 돼? 형광등이지. 백열전구 아닌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나가고 있어. 그러면 이 교실 안에서 이렇게 5가지 정도의 파동이 나가고 있는데 걔네들이 서로 영향을 지금 주고받을까 안 주고받을까? 안 주고받아. 만약에 여기 단편적으로 빛과 소리만 봐. 선생님이 말할 때 형광등의 밝기와 선생님이 말 안 하고 있을 때 형광등의 밝기 중에 변하는 거 있어? 없어요. 서로 간섭 못한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니까 아무 파동이나 만난다고 해서 간섭하는 게 아니다. 간섭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같아야 돼. 파장의 길이가 같은 파동이 만나야만 간섭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간섭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이 파장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이거야. 파장의 길이가 같으면 간섭하고요. 비슷해요.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맥놀이라는 현상이 일어나요. 울림. 그 울림을 이용한 게 에밀레의 종입니다. 뚱 치면은 뚱 울리죠. 그게 이제 비슷한 파장끼리 만났을 때 일어나는 맥놀이라는 현상입니다. 이게 파장이 뭐니? 파장이 뭐니? 같은 위상의 반복되는 그렇죠. 같은 위상이 반복되는 최단 거리 이게 파장이고요. 이 파장의 길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파동이 만났을 때 일어나는 게 간섭 효과야. 되겠어? 네. 자, 이 아이들이 만나면 간섭을 할 건데요. 만날 때 어떻게 만나? 라고 하는 파동의 개념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매질들이 있었는데 파동이 막 와서 여기 마구를 만들었다. 자, 이 순간에는요. 사실은 여기 A에 있던 매질이 여기까지 끌려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마루가 됐다는 거죠. 네. 자, 그렇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파동은요. 여기에 있는 딱딱한 시멘트라는 그 땅을 2m 끌고 올라가는 에너지가 왔어. 그래서 시멘트가 불로 올라갔어. 이런 얘기야. 네. 그러면 이거 2m 끌고 올라가는 애도 있었지만 똑같은 매질을 8m 올라가요. 누가 더 에너지가 크겠니? 8m 올리려는 파동이 오면 그게 더 에너지가 큰 거야. 네. 그래서 이게 바로 뭐지? 진폭. 네. 이 진폭의 크기가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야. 맞아? 네.
자, 근데 똑같은 파동이 왔는데 여기는 마루가 플러스 2라면 여기는 얘는 뭐지? 골. 이건 뭐지? 마이너스 2. 이건 뭐야? 순간 여기에 있는 에너지는 매질을 아래쪽으로 2m 끌고 내려가는 에너지가 왔어요. 이런 얘기야. 그래서 미상이 만들어져. 알겠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이러한 파동이 만난다? 만나는데요. 어떻게 만나는 거냐면 첫 번째, 어떤 애가 이렇게 가요. 그리고 어떤 애가 파장의 길이가 같은 애가 이렇게 온다고요. 그럼 잠시 후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같은 공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뭐 하겠니? 만나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식으로 만나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지점에 서로 다른 두 개의 파동이 만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파동이 만나는 걸 우리가 파동에 뭐가 일어났다? 중첩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파동이 중첩됐어요. 알겠어? 그랬을 때 중첩된 파동 중에 파장의 길이가 같으면 그 순간 뭐한다? 간섭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중첩되는 순간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간섭이라는 게 있는데 이 순간에요. 누구랑 누가 만났는지 아세요? 한 놈은 마루가, 한 놈은 골이 만났어요. 맞아? 자, 가장 그냥 단순하게 예를 들면 흰색 이 순간에 여기에 있는 A라는 매질을 위쪽으로 2m 들어 올리려는 에너지가 순간 온 거야. 근데 파란색은 아래쪽으로 순간 2m 내리려는 아이가 온 거야. 그럼 여기 있는 매질은? 네, 그냥 0이죠. 진폭이 줄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요. 서로 반대 위상끼리 만나면 진폭이 감소하는 간섭이 일어나요. 그거를 우리는 멋진 말로 뭐라 그러냐면 상세 간섭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겠다고요. 상세 간섭. 자, 그런가 하면 만날 때 조건이 있죠. 만날 때 그냥 만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하얀색이 마루인데 파란색도 마루인 아이가 만났어. 자,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흰색도 2m 올리려고 하는데 파란색도 2m 올리려고 해? 그게 동시에 왔어? 그럼 여기는 매직은 몇 m 올라가니? 4m 올라가니. 그럼 진폭이 뭐해집니까? 커집니다. 이걸 무슨 간섭이라고 할까요, 이제?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알겠어? 자, 그래서 같은 위상끼리 만나면 진폭이 커지는 간섭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보강 간섭이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간섭이라고 하는 건 뭐다? 바로 파동의 뭡니까? 진폭을 뭐 시키는 거다? 변화시키는 현상이다. 그럼 두 개가 만나서 진폭은 2m짜리가 4m 되거나 0 될 수 있어. 그러면 진폭을 빼면 나머지 파장, 진동수, 주기, 속력 이런 거 어떻게 돼? 안 변해요. 간섭은 진폭만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간섭에 의해서 나타나는 건 진폭만 변해요. 진폭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이때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뭐라 그러니? 상세 간섭. 진폭을 크게 하는 간섭을 뭐라 그러니? 보강 간섭. 그러면 어떨 때 가장 많이 보강될까? 같은 위상끼리 만날 때. 그래서 어떨 때 상세 간섭이 클까? 서로 반대 위상끼리 만날 때.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진폭만 바뀌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럼 얘기해봐. 소리 중에서 진폭이 결정하는 거 뭐라고 했어요? 소리의 크기.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소리가 더 크게 들려.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더 작게. 그렇죠. 그러면 소리를 아예 없앨 수도 있네. 그거 이용한 게 뭐겠니?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의 노이즈 캔슬링이 저거 이용한 거야. 상세 간섭. 이래? 자동차와 비행기에 소음기가 달려있어. 자동차도 그냥 된 어떤 오빠들이 자동차 갈 때 막 탱크 소리가 나지. 드르릉. 그 새끼가 소음기를 제거시킨 거야. 그래서 네, 자동차는 원래 소음 제거 장치가 있어. 그걸 띄면 소리가 되게 크게 들리는 거거든. 그 소음기의 원리가 바로 상세 간섭을 이용한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입니다. 그럼 얘기해봐. 비슷 진폭에 의해서 뭐가 결정되니?
빛에 맞아. 빛의 밝기 세게요. 그럼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 그 부분은 더 밝아 보여.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네, 더 어두워 보여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소리와 빛에서요.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상쇄 간섭이 일어난다, 극명하게 나타나요. 이걸 실험하는 거야. 이걸 실험하는 거야. 되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서로 진폭을 변화시키는 간섭이 일어나고 이 진폭에 의해서 소리에서 뭐가 바뀔지 빛에서는 뭐가 바뀔지 바로바로 연결해서 따라와야 돼.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간섭이 일어났어. 진폭이 변했어.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하얀색 파동은 계속 오른쪽으로 가겠죠. 파란색 파동은 계속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만났다가 서로 뭐 한다는 거야? 헤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헤어질 때는 원래대로 돌아갑니까? 아니면 간섭한 형태로 갑니까?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요. 진폭이 다시 원래 크게 돌아갑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다? 그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동은 서로 만난 순간에만 바뀌고 헤어지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이걸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한다. 알겠어? 이해돼? 이렇게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파동이 변하는 현상을 우리가 간섭이라고 한다고요. 이러한 간섭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 간섭이 나타난다면 이건 빼박 파동이라는 거야. 입증할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간섭 실험을 하겠다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진폭의 크기는 파동의 에너지의 크기다. 그럼 보강 간섭을 하면 진폭이 커지죠. 에너지가 커지죠. 보강을 계속하면 진폭이 계속 커져요. 우린 파동이 2개만 만났는데 사실은 3개, 4개, 5개. 얘가 보강됐는데 그 다음 파동도 와? 또 높아져. 커져. 엄청난 에너지를 갖는 애가 만들어져. 그걸로요. 롯데 저기 잠실에 있는 롯데백화점 옆에 새로 지은 거 롯데 뭐라 그래? 그 100몇 층짜리 거 있잖아. 그 이름 뭐야? 롯데타워야? 맞아요. 그 롯데타워 건물이 막 흔들려서 사람들이 대피했었죠. 이런 개새끼들이. 맞아요. 저거 간섭 일으키면요. 생각지도 않은 엄청난 일이 발생해요. 되게 옛날에요. 영국군인가 프랑스 군인가가 군인들이 갈 땐 열 맞춰서 가죠. 발자국 소리에서 나는 파동이 뭐래요? 간섭해요. 그래서 다리가 무너졌어요. 진짜요? 이름이 무슨 다리인데? 다리 이름을 까먹었다. 다리가 무너지는 게 있었는데 무슨 다리인데?
걔네 영광성 못하는구나. 어? 이 그거예요? 아니잖아요. 미국 아니에요 이거? 무한정 바꿔줄 거예요. 상자를 위에서 바라보고 물이 담겨져 있겠죠. 물이 담겨 있는 수조에서 이렇게 장애물을 만들었어요. 장애물이라고 한다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서 물결판을 일자 모양의 막대를 쳐서 통통통통통통 직접 쳐서 물결판을 만들었을 때 이와 같이 만들었을 때 장애물이 있는 곳은 파도를 통과할 수가 없죠. 장애물에 막혀 있기 때문에 물결판을 진행할 수 없고 무슨 형식이었지? 이 작은 파도만 파동이 포인트? 지나가는 여기서 뭐? 장애물이 불어. 불어트. 작은 이제 구멍 얘를 슬릿이라고 말합니다. 슬릿을 통과하는 물결판은 과연 우리의 상식대로라면 근데 그래도 뭔가 땀이 매기고 이게 이전은 알까 컬링은 거의 없다고 해보자. 분명이라고 치는 경우가 또 빨랐구나.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떨고 있으시죠? 조금 이상한 질문일 것 같지만 현재 여러분과 여기 앉아. 모든 물질들은 지금 이 순간 의자에 앉아. 물질은 그 이상의 제약하고 있는 고유의 진동 모드 즉 주파수가 있으며 만약 동일한 주파수의 힘이 외부에서 가진이 된다면 고유 진동수가 이체의 증폭을 일으키는 공진 현상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공진 현상이라는 게 고감 간섭을 얘기해. 인간의 몸의 경우 머리에서 어깨, 허리, 두개골, 등뼈 등이 아주 많은 복잡한 고유 진동 모드를 갖춘 복합 물질로 볼 수 있는데요. 사람의 신체는 각 부분마다 고유 진동수가 다르지만 상하 방향으로 4에서 8Hz 그리고 앞뒤 방향으로 1에서 2Hz의 고유 진동수가 인체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메인 주파수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헤르츠는 초당 몇 번을 진동하였는가를 나타내는 수치로서 4Hz의 경우 1초에 4번 진동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린 이 정도 다 알지. 이상 부주기 0.34초가 건물 내부의 헬스클럽에서 단체 띵뛰기의 주기와 일치해 강력한 진동을 유발하게 되었죠. 마찬가지로 1831년 영국 맨체스터에서 군인들의 행진에 의해 무너진 다리도 일사불란하게 발을 맞추며 행진한 것이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자주 발생하지는 않지만 지진에 의해 멀쩡하던 건물이 허무하게 무너져버리는
파괴가 일어난 사건으로 자, 다리 비슷하게 움직이는 거 보여? 이용상에서 다루려고 하는 공진과 다리가 출렁이는 거 보여? 다릅니다. 이게 바람이 현재 움직이는 지어지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바람? 과거의 청사를 교훈상 간섭 현상이야. 이제는 재현하기도 쉽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느껴보기 힘든 바람도 것 같지만 카본이 아직 우리 주변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탁기를 돌리거나 버스의 출발, 강변 테크노마트와 같은 이미 지어진 구조물에서는 추가적인 보강이 힘들기 때문에 공진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 이는 근본 가장 좋은 지나치는 항. 공진.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고유진동수와 배후진동수가 만날 때 증폭이 되는 것을 활용한 것으로 저주파부터 고주파까지 천천히 움직이는 공진점을 확인하는 가진기와 물체를 내려 전주파수 가진을 하고 반 1940년 10월 7일 오전 가벼운 폭풍이 불었지만 생리지역 봐봐. 수요가 아찔할 정도로 출렁거렸습니다. 아스팔트로 만든다. 아스팔트인데 바람이 민풍이 불었는데 그게 서로 공명하는 거야. 때만 해도 어떤 폭풍우도 견뎌낼 수 있게 설계된 공학적인 개가라는 칭송을 받던 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속 67.2km에 불과한 바람에도 다리 중앙부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날 포짓 사운드를 걷는 사람들은 폭풍이 불면 거리에 다리가 흔들리도록 설계된 걸로 알고 처음엔 그저 호기심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보면 저 다리 휘어지는 거 보여? 한 시간 이 실제 찍은 전 거야. 다리가 뒤틀리면서 휘감기더니 정신없이 출렁대기 시작했고 몇몇 용감한 사람들만이 겨우 다리를 건넜습니다. 이건 민감한거랑 상관없이 머리가 빠가야 될 거 아니냐? 바람이 잠잠해지고 난 뒤에도 일단 타성이 붙은 다리는 성난 파도처럼 출렁이며 한꺼번에 옆으로 몇 개의 파고를 만들었습니다. 또 마침내 다리 전체가 공학적인 히스테리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습니다. 시멘트가 탄성이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러니까 부서지는 거야. 무너지는 거 보이지? 이런 거 있더니 이게 작은 바람이 만든 중앙일보 조각 이 단성. 정도의 수준이라고 참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간섭이라고 하는 건 진폭만 변화시키는 현상. 그 중에서 진폭이 커지는 간섭을 뭐라고 하라고? 보강 간섭. 보강 간섭이 최대가 되려면 어떤 위선끼리 만나야 돼? 맞아. 같은 위선끼리 만나야 돼. 자,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 네, 진폭이 작아지는 간섭을 우리가 상세 간섭이라고 할 거야. 상세 간섭을 최대한 만들려면 어떻게 만나야 돼? 반대 위선끼리 만나면 돼. 맞아. 그 중에서 상세 간섭을 이용한 게 노이즈 캔슬링이라고, 소음 제거기. 됐니? 이거라고 하는 거야. 이러한 간섭이라고 하는 효과는 파동만이 일으키는 고유한 성질인데 이게 그럼 비슷한데도 나타나? 이제 이거 할 거거든. 됐니? 자, 그랬을 때요. 실제로 여기에 이렇게 이제 물결이 있다. 집에 가서요. 세면대에다가 물을 받던지 욕조에다가 물을 받던지 물을 받아놓고 가만히 놔두면 이제 진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일정한 간격 떨어진 곳에서 손가락을 두 개를 탕 치면 뭐가 일어나겠니? 물결이 일어나겠죠. 그 중에서 물결을 일으킨 각각의 지점을 우리가 S1, S2라고 하는 파원입니다. S1에서 일어난 파동이요.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자, 그런가 하면 S2에서 일어난 파동도 이렇게 퍼져나가겠죠. 자, 이렇게 퍼져나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특정한 위치에서 두 개의 파동이 뭐하겠니? 만날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나는 한 이쯤 되는 여기에 그래서 S1에서 이 지점을 우리가 P까지라고 할게요. S1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재고요. S2에서 P까지의
거리를 잽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m, 이게 12m 이렇게 떨어지는 곳이라고 치자. 그랬을 때 S1에서 P까지, S2에서 P까지의 각각의 거리를 재서 그 거리 차이를 구해요. 그 거리 차이를 우리는 경로차라고 부른다. 그걸 델타라고 쓴다. 경로차. 그 경로차를 구했더니 어떤 지점이 경로차가 2m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굳이 파동을 일으켜보지 않아도 내가 일으킨 파동의 파장의 길이가 2m야.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보강간섭이 일어날까 상쇄간섭이 일어날까 이거 알 수 있대. 이 짓을 한 사람이 토마스 영이야. 그래서 자, 경로차가 일어났는데 그 경로차가 2m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일으킨 파장 길이의 몇 배냐가 중요한 거야. 그래서 자, 경로차를 구했는데 경로차가 서로 길이가 똑같아. 10m, 10m. 그래서 경로차가 없어요. 그 지점 반드시 보강간섭이 일어날 거야. 됐어. 자, 경로차가 한 파장 길이만큼 일어나. 그래서 얘가 10m인데 얘가 12m로 경로차가 2m인데 그게 딱 파장 길이야. 그래서 거기 무조건 보강간섭이야. 경로차가 두 파장이야. 거기 보강이라고. 경로차가 세 파장이야. 거기 보강이라고. 그래서 경로차가 자연수 배율이면 여기는 무조건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근데 보강과 보강의 정확하게 가운데 여기야. 얼마? 그렇죠. 2분의 3. 여기요. 무조건 3분의 3. 경로차가 여기 얼마? 2분의 3 남는다. 알겠냐? 여기 얼마? 2분의 5 남는다. 알겠냐? 이런 식으로요. 파장에 그래서 네 반파장의 홀수배인 곳은 반드시 무슨 간섭이 일어나냐면 상쇄 간섭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우리는 파동을 일으켰을 때 그 파동의 파장의 길이와 두 지점 사이의 경로차만 알면 거기에 무슨 간섭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게 토마스 영이 한 거야. 근데 이 새끼가 뭐가 좋아요? 이걸 일반화시킵니다.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이 지점은요. 반파장의 짝수배인 모든 지점이야. 맞아. 예를 들어 m이 0부터 1, 2, 3, 4 이런 식으로 자연수거든요. 만약에 m자리에 0 집어넣어. 그럼 경로차가 얼마? 0. 보강간섭이죠. 됐어. m자리에 1 집어넣어. 얼마겠니? 남다. 그러니까 보강간섭이라고요. 그래서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건 방파장의 짝수배인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도 일반화시켰어. 어떻게? 반파장의 홀수배인 지점.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 집어넣어. 그럼 얼마야? 2분의 남는 거야. 1 집어넣으면 2분의 3 남다고. 근데 이 m의 0, 1, 2, 3, 4 이 숫자가 뭐냐면 얘는 첫 번째 보강 또는 상쇄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알고 싶을 때 집어넣는 숫자야. 됐어? 두 번째 보강 또는 상쇄가 일어나는 지점을 알고 싶을 때 m자리에 집어넣으면 돼. 되겠어?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라고 하는데 꼬맹아 이 두 개의 파원으로부터 정확하게 가운데 이 지점은 경로차가 얼마일까? 경로차가 얼마일까? 0이겠죠.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세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이렇게 물어봐요. 됐어? 그러면 세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일일이 쓰면 중심으로부터 세 번째니까 하나, 둘, 셋 요거죠. 맞죠? 중심으로부터. 됐어? 네, 세 번째. 중심이 첫 번째 보강간섭이니까 거기로부터 세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몇 파장 떨어진 거야? 라고 하면 3분의 남는 거잖아요. 그쵸? 네. 실제로는 중심에서 한 번 보강이 일어나니까 네 번째 보강이 일어나는 지점이야. 맞죠? 그러니까 네 번째 보강이니까 하나, 둘, 셋, 넷, 3 집어넣으면 중심으로부터 네 번째 보강이 일어나는 그래서 네 지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m자리에 얼마를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몇 번째 보강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이거 확인할 수 있다고요. 되겠어? 네. 이렇게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한다. 이걸 얘기한 게 토마스 영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요. 물결을 이렇게 막 일으키면 여기에서 보강과 상쇄가 일어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199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나타나. 집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물결을 만드는데 양쪽에 똑같은 간격으로 툭툭툭툭 쳐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물결이 서로
만나서 보강 상세가 일어나는 지점이 생긴다고요. 그랬을 때 매번 해보지 않아도 특정한 어떤 지점에서 보강이 일어날지 상세가 일어날지는 경로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눈에 잘 보이는 이러한 물결로 일으켜 보고요. 이거를 소리와 빛으로도 해보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소리로 할 때는 어떻게 해? 여기 스피커를 켜는 거야. 여기 스피커를 놓는 거예요. 두 개의 스피커를. 두 개의 스피커를 놓고요. 똑같이 라라고 하는 소리를 낸다고 쳐봐. 그러면 같은 라니까 파장의 길이가 어떨까? 같겠죠? 그러면 그 소리가 이렇게 막 퍼져나가면서 걔네들이 특정한 위치에 보강 상세를 반복하면서 만들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 핸드폰의 어플, 소리의 크기 재는 어플을 틀어놓고요. 걸어가 보십시오. 이렇게 쭉. 그러면 특정한 곳에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실험하는 겁니다. 그치? 그래서 소리가 보강과 상세가 잘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소리는 파동이기 때문에 그 일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소리가 아니고 빛이는? 빛도 만약에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이 일어난다면 빛은 뭐야? 파동이야. 맞아? 그걸 해보겠다는 거죠. 그랬을 때요. 토마스 영이 살았을 때 광원 장치는 뭐밖에 없었는 줄 아세요? 그때는 형광등, 백열 전구, 레이저 포인터 이런 거 없어요. 그냥 양초예요. 그래서 토마스 영은요. 이 실험을 양초 가지고 있어요. 양초. 양초에서 나오는 빛. 근데 문제는 이렇게 양초에서 나오는 빛은요. 하나의 파장이 빨간색만 나와? 아니요. 빨간 점 하나가 동시에 나오니까 백색 광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파장이 동시에 나오면 간섭 효과를 정확하게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의 파장만 지나가게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 양초 앞에 하나의 틈만 뚫려져 있는 요거 단일 슬릿을 놓는다. 그러면 여기서 나간 빛 중에서요. 하나의 파장의 길이가 2던 3이던 하나의 파장만 통과합니다. 그래서 그 통과한 빛이 뭐합니까? 회절! 그래서 포도 나옵니다. 그랬다가 그 앞에는 틈이 2개 뚫려 있는 아이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틈이 2개 있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중 슬릿이라고 합니다. 슬릿은 틈이라는 뜻이잖아요. 됐죠? 2개의 틈이 뚫려 있는 곳을 놓습니다. 이 중에 하나의 틈을 S1, 이걸 S2, 틈 사이의 간격을 D 이렇게 놓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이렇게 회절해서 가고 있는 하나의 파장의 빛이요. 여기를 통과한 애가 또 여기서 회절, 여기를 통과한 빛도 여기서 또 회절. 그래서 2개의 빛이 돼요. 파장의 길이가 같은. 됐어? 그래서 얘네들이 퍼져나가면서 뭐가 일어나? 간섭이 일어납니다. 됐어? 그래서 일정한 간격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가 L만큼 떨어져 있는 곳에 스크린을 설치해요. 스크린을 설치를 하면 거기서 어떤 특정한 곳에서는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이 일어날 거 아니야? 보강이 일어난 부분은 훨씬 더 뭐하게? 밝게 빛이 비춰요. 상세가 일어난 부분은 다른 곳에 비해서 어둡습니다. 됐어? 그래서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가 반복됩니다. 이걸 우리가 간섭무늬라고 해요. 됐어? 빛의 간섭무늬. 그 빛의 간섭무늬를 찍어놓은 게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게 바로 너네가 가지고 있는 201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들이야. 얘는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 파란색 레이저 포인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됐죠? 자, 이걸 가지고 간섭무늬를 봤을 때 빨개 보이는 부분과 까매 보이는 부분이 있죠. 됐어? 그 까매 보이는 부분이 상세 간섭, 빨개 보이는 부분이 보강 간섭. 이게 반복돼서 나타나요. 이걸 우리가 간섭무늬라고 합니다. 이렇게 빛으로 실험을 했을 때도 간섭무늬가 나타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빛이 뭐다? 파동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 중에서 중앙으로부터요. 중앙이 경로차가 없으니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겠죠. 되겠어요? 네. 이제 물투로 갈게요. 물어는 그냥 이래라고 하는 거고요. 물투는 이제 이걸 가지고 수식을 집어넣는 거예요. 수식을 집어넣습니다. 우리는 그 물투까지 하죠. 여러분들은 이 실험을 할 때요. 양초로 할 게 아니잖아요. 레이저 포인터로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단일 슬릿은 필요 없고 이중 슬릿만 막바로 설치하시면 돼요.
레이저 포인트 사용할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지점을 S1, 이 지점을 S2라고 하고요. 두 지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하고요. 자, 중심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스크린 설치할 건데 이 거리가 L만큼 떨어졌다고 칠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첫 번째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이 지점을 P라고 할게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이 거리 차이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경로차. 맞아? 근데 그 경로차가요, S1P에서 S2P를 뺀 값이에요. 이래. 자, 그 경로차를 구하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요, 얘가 보강 상세가 일어난 지점 파장의 길이 요거 확인할 수 있다고요. 자, 근데 이 경로차는요, 사실은 이게 태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쏘고 있는 그 레이저 포인트가 태양이고 여기가 바로 우리가 관찰하는 지구일지예요. 되겠어? 네, 빛은 거의 나란하게 오는데 정말 0.0001도 차이가 나서 살짝 기울어진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은 선생님의 공간이 좁으니까 엄청나게 서로 각도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얘네가 서로 엄청나게 나란한 방향이다. 살짝만 기울었기 때문에 만난다. 됐니? 그러면 이렇게 평행하게 가는 빛에서 이 빛의 길이 차이는 어떻게 보여요?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리면 요 길이 요만큼이 두 길이의 차이야. 알겠어?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리시면 요때 요 길이만큼이 둘의 경로차가 돼요. 그래서 요렇게 구한값이나 여기서 수선에 발을 내려서 요 길이를 구한값이나 정확하게 같다고. 이게 경로차예요. 각도가 대단히 나란하기 때문에. 됐어. 근데 봐봐. 수선에 발을 내렸으면 여기 90도? 그럼 여기도 90도. 그럼 이제 뭐야? 모두 물리는 P타로 풀죠. 여러분들 과거에 가면 미적으로 풀겠지만 지금은 P타로 풀어요. 그랬을 때 이 각도를 세타라고 하자. 그럼 뭐야? 자, 이거 벡터 안 불렀으면 돼. 불러.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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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라. D. 사인 세타 값이 B타죠. 됐죠? D 사인 세타야. 자, 근데요, 여기서 제가 하나만 더 그릴게요. 여기에서요, 여기까지 닿는 요 삼각형을 그려요. 보여요? 요 삼각형을 노란색으로 그려봐 드릴게요. 자, 여기서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 삼각형도 직각 삼각형입니다. 맞아요? 네. 이 직각 삼각형이 우리가 아까 그렸던 요 삼각형이랑 닮음이에요. 맞아? 닮음이거든요. 그랬을 때 요 세타 각이 이 삼각형의 노란 삼각형이 어떻게 해요?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요 각도가 세타입니다. 됐어. 근데 각도가 열로 작은 세타각을 가지고 있는 삼각형이 돼요. 그랬을 때 우리요, 사인 세타인데 각도가 열로 작으면 이 값이 탄젠트 세타랑 같은 거 아세요? 직각삼각형인데 요 각도가 열로 작아. 열로 작은 직각삼각형은 빗변과 밑변의 길이가 거의 같다. 알겠어? 네, 각도가 열로 작으면 빗변과 밑변의 길이 차이가 별로 없어. 요 길이나 요 길이나 같아. 이런 얘기야. 그럴 거면 원래 사인 세타는 빗변분의 높이인데 각도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밑변분의 높이에도 돼.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 그러니까 얘는 D, 밑변의 길이가 L분의 요 거리를 X라고 놓자. 요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여기 사용한 게 이겁니다. 되겠어? 우리가 알고 있는 경로차라고 하는 건 사실은 L분의 DX야. 이 얘기예요. L분의 DX야. 근데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 보여요? 경로차가 없는 데서 그 다음 보강가섭이 일어나는 건 한 파장, 두 파장, 세 파장, 요거죠. 그러니까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의 간격은 한 파장 차이야. 밝은 무늬에서
500m까지는 한 파장 차이야. 보여요? 되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한 파장일 거야. 이겁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토마스 영은요, 빛의 간섭 실험을 통해서 빛이 파동이야 라는 것도 알아냈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빛의 파장의 길이를 계산하는 수식을 만든 사람이에요. 네니 지금 여기서 나간 빛의 파장이 얼마야? 요거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만들어낸 사람이야. 네니 L분의 dx가 남다거든요. 남다거든요. 됐죠? 이걸 통해서 빛의 우리는 파장의 길이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거기 그림 보면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 빨간색 레이저 포인터로 보시면 거기에서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의 간격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밝은 무늬에서 그 다음 밝은 무늬까지 보강 간섭 사이의 간격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다르게 나타나요. 같은 슬릿을 사용해도. 그래서 그게 바로 그 빛의 파장의 길이가 다르게 보이죠. 알겠냐? 알겠냐? 이걸 한 사람. 자, 이러한 간섭을 이용한 현상을 보여줄게. 넘겨봐. 너네가 아까 얘기했던 202페이지. 거기에 그 비싼 70만원짜리 뭐 들어있냐? 이어폰 들어있죠. 그래서 네, 여기서 나오는 노이즈 캔슬링 효과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노이즈 캔슬링은 두 가지 원리를 이용해요. 그 밑에 있는 그림 봐. 자동차 똥꼬에 있는 이 새끼가 소음 제거기예요. 그리고 비행기에 있습니다. 자, 헝아들이 이거 뛰는 거예요. 헝아들이 이걸 뛰는데, 자, 자동차 똥꼬에 있는 그 금속이요. 거기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고 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갈 때요, 한 소리는 여기를 통해 이렇게 나가고요, 한 소리는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갑니다. 그럼 당연히 똑같은 곳에 올 때, 됐어, 지나가는 경도차가 요만큼 차이가 나요. 만약 요 차이가 바로 무슨 차이냐면 반파장 차이예요. 반파장 차이. 그래서 여기에서는 마루가 오게끔 하고 여기서는 골이 오게끔 해서 소음을 제거하는 거야. 되겠어? 이거 저렴해. 비행기는요, 약간 비싼 거 쓰죠. 그 옆에 비행기. 이 새끼가요, 여러분 이어폰에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밖에서 소음의 소리가 오잖아요. 그러면 얘가 그걸 마이크로 잡아서 소리를 감지합니다. 그래놓고 그것과 무조건 반대되는 파장을 만들어서 쏴줘요. 그래서 소음을 제거합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비행기는 이렇게 소음을 받아들여서 반대 파장을 쏴주는 이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동차는 이렇게.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되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음 제거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오케이. 자, 그걸 이용해서 넘겨. 204페이지. 너네 그거 알아? 파란색 인간 영화. 아바타. 뭐? 알아들으면 되잖아. 그 아바타 색깔이 거기 있는 204페이지 나비 색깔이야. 맞아? 근데 이 새끼 나비 잡잖아? 날개 이 색깔 아니야. 회색이야. 이 날개에서 빛이 간섭해서 이 색깔로 보이는 거야. 간섭하지 못하게 하면 이 모노폴 나비의 원래 색깔은 회색입니다. 신기하죠? 빛의 간섭 때문에 이렇게 보여요. 되겠어? 이 간섭 때문에 그 위에 있는 비눗방울에서 빨주노초 파란보가 보이는 거, 이거 간섭 때문에 나타난 거야. 알겠어? 이런 것들이야. 잠깐 끊었다 하자.